자, 오늘 수업 하시죠. 우리 숙제 해왔냐? 채점 다 했어?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통계 들어와서 자, 오늘 수업 해보죠. 통계 들어와서 지금 두 유형 배운 겁니다. 그죠? 첫 번째가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라는 파트로 배운 건데 뭐 실전적 문제를 얘기한다면 표가 나와 있는 경우보다는 표가 안 나와 있는 경우 보통 활용 문제가 나와서 가능한 확률 변수 x가 뭐가 될지를 지정한 다음에 표를 잘 세팅하고 각각의 확률을 잘 구해주면 평균, 제곱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순으로 구해서 원하는 걸 해결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성질들, 그죠?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게 1번 유형이고요. 2번 유형,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를 정리했는데 이항 분포가 순서가 뭐다? 많은 확률 분포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이항 분포라고 부르죠? 순서가 어떤 경우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 필기장들 개념노트 다 꺼내놓으시고요. 이 개념노트가 있어야 쌤 말에 대답하기 편하겠죠. 순서가 뭐라 적혀있어? 이항 분포의 첫 멘트가 뭐라 적혀있어? 독립시행이면서 독립시행이 뭐죠? 혜빈아 독립시행이 뭐였지? 네? 같은 행위 반복을 하면서 매 시행마다 확률이 일정한 상태 그렇죠? 뭐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뭐 이런 것들 동전을 10번 던지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x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멘트입니다. 그렇죠? 뭐뭐가 나오는 횟수여야 되고 x가 있죠. 그런 걸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B라는 표기로 이항 분포임을 밝히고요. 이 분포는 이항 분포야. 그때 n, p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때 이 n이 이제 시행횟수고요. p가 한 번 할 때의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번 내용이 잘 숙지가 됐다면 요 기호만 가지고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얘 가지고 표 만들어 볼게요. x가 있고 p, x가 x로 갈 확률이다 라는 게 있을 거고요. 여기 x가 얼마부터 출발하는 거지? 0부터 0. 항상 1, 2. 보통 여기서는 변수를 r을 많이 쓰니까 r로 잡아놓고요. 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기 확률을 구하려면 n번 시행 중 r번 나올 확률이죠. p가 n번 중 r번 이게 독립시행 공식이죠. p r승 q의 n-r승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이항 분포입니다. 알겠죠? 여기 r에 0을 대입한 게 얘가 될 것이고 1 대입한 게 얘가 될 것이고 요게 일반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bn, p 안에 이런 표가 숨어 있음을 이해했으면 알겠죠? 이항 분포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이항 분포는 앞에 있는 표 만드는 문제보다 쉬운 게 평균과 뭐 분산과 표준편차가 그냥 간단한 공식이죠. MP, MPQ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용만 하면 되고 앞에 문제처럼 뭐 산수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수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식 연산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좀 엉킬 수 있으니까. 자, 관련된 문제 질문 받아가면서 좀 풀고 복습 한번 하고 몇시간 나갈게요. 질문 이항 분포부터 가도 되겠죠? 18페이지부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문제 풀다가 앞쪽에 이 어디부터냐면 혹시라도 요거는 뭐 복습삼아 48번부터 혹시 자기가 풀다가 뭐 선생님 이거는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라는 거 모르는 문제 이항부 전에 질문할 게 혹시 있으면 뭐 한두 문제 정도 선생님이 풀어주면서 감 좀 잡아드리고 넘어갈게요. 질문 있습니까? 너 자문이 벌써 어디 알바 뛰냐고 47번으로 점검 한번 해볼게요. 47번입니다. 보시죠. 아 이건 뒤질라고 조금 푸는 거야. 아니다 시도 따로 해줄게. 알았어. 쉬는 시간에 풀어줄게. 딴 거 없어. 이건 표 만드는 문제가 맞긴 하지만 활용 문제는 아니고요. 이 활용 문제 중에서는 활용 문제 잘 풀었어? 좀 뭐 손대다가 좀 못한 거 없어? 82번. 82번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있으면은 또 한 개 좀 더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82번 말고 없습니까? 요걸로만 한 문제로만 확인해 볼게요. 82번 봅시다. 자, 82번 보시면 이건 뭐 이항 분포 문제는 아니죠. 이건 지울게요. 노트에 있으니까. 자, 82번 보시면요. 그 안푼 친구들 같이 보면서 아, 이런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한번 학습하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 좀 많이 보지만 알아서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6개의 꼭지점 중 3개를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6C3이 되겠죠. 6개 중에 3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x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x는 넓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삼각 넓이입니다. 그랬을 때 뭐 평균을 구해서 5배 해라 이런 질문인 거죠. 이 5x라는 건 5를 빼란 거니까 평균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게 표 만드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가능한 넓이가 뭐가 있는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때 보통 정삼각형은 여러분들이 물론 뭐 쌤 뭐 예를 들면 1억생의 삼각형을 하고 넓이를 구해도 되겠지만 좀 더 센스 있는 접근을 한다면 여기서 구해지는 삼각형 넓이는요 이걸 이어주는 게 훨씬 구하기 편해요. 이걸 이어버리면 정삼각형이 그죠? 6개 있는 거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놓고 우리가 이거 좀 풀게요. 2고 여기 내리면 2대 여기 1일 것이고 피타고라스 루트 3입니다. 넓이 구하면 넓이는 2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2니까 루트 3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쌤이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이걸 다 이었을 때 생기는 요 하나의 넓이를 구한 거야. 알겠죠? 요 하나 넓이는 루트 3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3개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야 되는 건데 제일 작은 넓이가 아마 이거 아닐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연결하고 요게 넓이 제일 작지 않을까요? 3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삼각형이. 이해됐습니까? 설마 알겠어 무슨 말인지? 6개의 점 중에서 3개 선택한 가장 작은 넓이로 보여지는 게 요건 거 같은데 요게 제일 작지 않을까요? 이해됐습니까? 요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들어봐. 요거 한 개가 루트 3이었지. 그쵸? 당연히 여기가 중점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 요 넓이의 절반이 얘고 절반이 얘일 거란 말이지. 그쵸? 이해됐습니까? 이 삼각형의 반땡이 2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생긴 요 1번 삼각형의 넓이는요. 뭐겠어? 1번 삼각형 넓이는 루트 3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구해놓으면 저런 거 구하기 되게 쉬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생기는 두 번째 큰 넓이로 보여지는 건요. 요걸 것 같은데요. 점 하나를 저로 옮기는 거지. 이 삼각형. 이해됐습니까? 그죠? 요게 또 넓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요게 두 번째 큰 넓이. 두 번째 2번 하기. 빨간색. 됐어요? 오케이? 자, 요 넓이 또한 봐봐. 자, 정삼각형 한 개. 반개, 반개. 요거 두 개 더하면 한 개죠. 정삼각형 2개짜리네, 그쵸? 2번 넓이는 아마 2 루트 3이겠네요. 확실히 이걸 구해놓은 게 도움이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얘를 일로 옮기면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죠? 얘도 일로 옮기고 얘도 일로 옮기면 제일 큰 게 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흰색 이렇게 3번 이해됩니까? 요게 제일 클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것 또한 정사각형인데 얘도 봐봐. 이렇게 생긴 게 내가 구한 정사각형 한 개, 반개 반개 합쳐졌어요, 그렇죠? 반개 반개 한 개, 반개 반개 한 개 총 3개짜리다, 그렇죠? 3번은요, 흰색은요, 3 루트 3이 될 것 같습니다. 저걸 밝혀내야 돼. 그냥 만약에 여러분 푸는데 선생님 저는 저렇게 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건 방법이 없어, 알겠죠? 저기 숨어있는 3개의 삼각형들을 다 잡아내는 게 1단계인 거지. 알겠죠? 저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게 있는지 본인이 해보면 되겠죠. 저런 형태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x가 1단계가 이거란 소리야. 루트 3인 게 있고 2 루트 3인 게 있고 3 루트 3인 게 있어. 합계 1일 것이고 p, x가 x 기본 딱 세팅하시고, 그죠? 전체 경우수는요 6C3이니까 산수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나머지 3팩이니까 3팩하면요 여기 6이 날라가서 20개 돼. 20개 분모다 20일 20으로 출발하시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좀 더 구하기 쉬운 걸 먼저 잡는 게 빠를 것 같으니까 쌤 생각에는 뭐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 관점 틀릴 수 있지만 쌤 생각에는 얘가 제일 쉬워. 왜냐면 봐봐, 요걸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양변을 이은 게 하나잖아, 그쵸? 그러면 이 꼭지점 여기 있는 케이스 둘, 셋, 넷, 다섯, 6개 말고 없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6개요. 이게 제일 쉽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쌤 생각이 쉬우면 얘는 뭐 얘도 쉽고 얘도 쉬운데 다 해버릴게.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면 돼. 얘를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그러면 얘인 게 하나, 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인 게 두 개 있겠죠. 얘인 게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12개. 얘뭐 끝나죠, 우리. 알겠죠? 근데 얘도 쉬워서 1에서 빼지 않겠습니다. 얘도 구할게요, 그냥.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한 개. 그죠? 이 점을 포함한 정사각형 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 있지. 이렇게 되는 하나. 말고 없어요. 두 개 끝. 두 개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개수 딱 맞네요. 알겠습니까? 자, 가지고 평균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저번에 했던 표 만드는 거 이런 거였죠? 이렇게 표 잘 만들어서 알겠죠? 평균, 제곱의 평균, 분산 잘 구하시고 알겠죠? 표 문제까지. 표 만드는 건 물론 난이도가 상승하면 안 되겠죠. 되게 쉬운 것도 있고 이 정도면 어려운 겁니다. 이거 보통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어려운 거니까 이것들이 이 정도 수준을 뭐 혼자 잘 푼다. 그러면 이쪽 같은 건 거의 준비 끝난 거야. 여기는 문제가 더 많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레벨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여기는 뭐 준비를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자, 오늘 2항 공부 파트에서 질문 받을게요. 18페이지부터 질문 117번 갑니다. 그 전에 있으면 빨리 하시고요. 117번 갑니다. 115번 갑니다. 115번. 115번 갑니다. 자, 바로 갈게요. 여러분 명확하게 암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은요. 개념 노트 여기 펴놓고 보면서 풀면 훨씬 더 쉬울 거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서 푸세요. 외워서 풀지 마. 자, 115번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딱 보자마자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건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임을 알아야죠. 그죠? 딱 보자마자 선생님 x가 b 서영아 몇 콤마? 115번 n이 얼마일까? 18. 그렇죠. 18 콤마 p가 얼마겠어? 3분의 1. 이런 이항 분포임이 바로 캐치가 될 거고요. 알겠죠? 질문이 뭐냐면 자, 시그마에 x제곱 여러분 이게 점수를 제곱한 거야. x가. 알겠죠? 그러고 나서 확률을 곱했죠. 18시 뭐 x의 3분의 1 x 곱하기 3분의 2의 18 마이너스 x. 이거 보자마자 바로 알아야 돼. 점수를 제곱한 걸 확률과 곱해서 다 더했어. 설명 이거 뭐 한 거 같아? 점수를 제곱한 거를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했어. 확률이랑 곱해 더하는 건요 평균 구하는 작업입니다. 점수 제곱한 평균을 구한 거죠. 얘를 딱 보고 x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쟤를 구해라 라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항분포는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죠.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죠. 평균 NP 6입니다. 분산부터 구해야죠. NPQ 6 곱하기 3분의 2 분산은 4입니다. 그죠? 이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36을 뺀 걸 거니까 넘겨버리면 답은 40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가서 117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알겠죠? 간단합니다. 자, 115번을 풀었는데 117번 막힌 친구들은 같은 결로 그대로 보면 돼. 헷갈린 것 뿐인 겁니다. 준서가 봐라. 117번입니다. 위에 멘트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확률 질량 함수를 줬죠. 먼저 필기필요 하시고 자 P 우준으로 넘어와 이제 X가 K로 갈 때 여러분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P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거는 헷갈리라고 이렇게 쓴 거야. 봐봐. X가 K일 때 NCK에 이거 2분의 1의 K 있음 곱하기 2분의 1의 N-K 있음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르게 쓰는 거야. 알겠죠? 이거 합쳐버린 거죠. P랑 Q가 똑같다 보니까 그냥 2분의 1에서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알겠죠?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이렇게 써야지. 알겠습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거 2항 분포라는 얘기네. B N, 2분의 1을 따르는 2항 분포겠네 라는 건 파악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때 질문이 뭐냐면 얘랑 똑같은 문제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거든. PX가 얘는 X일 때 확률. 요게 요 말이야. 이 문제에서. 그죠? 18번 중에 횟수가 X번 나올 확률이 얘잖아. 그렇습니까? 얘가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봐봐요. 얘는 이번에는 X라는 기호를 변수를 쓰지 않고요. K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변수는 얘가 쓰기 나름이고 우리가 개념 노트에 쓴 변수는 R이었죠. R. 알겠죠? 우리는 R로 표현했는데 얘는 K로 표현한 거야. K가 0부터 N까지 갈 때 K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점수야. 점수에다 1을 더한 걸 제곱한 거라. 알겠죠? 점수 플러스 1의 제곱을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했어. 평균 구했다 소리죠. 얘의 평균을 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선생님 얘는요 이게 점수야. 이 x는 뭐죠? 2 x 플러스 1의 제곱을 구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2 안에서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평균의 성질상 분리가 가능하죠. 다 분리해버리면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얘가 451일 때 n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는 바로 봤어. 2x는 여기 쓸게. 2x는 np 2분의 1n일 것이고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그죠? 2x 제곱을 구하기 위해 vx도 구해야 돼. vx는 npq 2분의 1n 곱하기 q 2분의 1, 즉 4분의 1n입니다. 이건 vx 그쵸? 그러면 4분의 1n vx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4분의 1n 제곱 이므로 그죠? 여기 있는 어디서 여기 있는 이 제곱의 평균은 자 넘겨버리면 4분의 1n 제곱 더하기 4분의 1n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2x는요 2분의 1n이니까 대입을 따라 해버리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면 n은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이 뭐 한 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준서가 전체가 6월 모의고사를 만들었다. 그걸로 얘기가 되겠군요. 6월 모의고사 이 범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135번 갑니다. 135번 이전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 135번 갑니다. 135번 갑니다. 135번입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A에 대해서 스톱! 순서가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순서가 A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야? 6가지 중에서 먼저 A는 주사위 눈입니다. A가 1부터 6까지 가능한데 그때 얘가 뭐라 했냐면 요거 기본기 필요하죠. Y는 AX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사건을 사건 A라 하자 그랬어.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확률을 뭐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률 문제든 통계 문제든 이런 사건 잡아주는 건 이거 A의 확률을 구하라고 주는 거야. 이거 구하러 주는 거야. 알겠죠? 뭐 나중에 필요하면 구해도 되겠지만 미리 구하면 낫습니다. 알겠죠? 나올 때마다 끊어 바로 구하세요. 봐봐. 자, 전체 경수 A가 될 수 있는 6개죠? 6분의 일단 6분의 PA를 구해볼게요. PA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어차피 필요할 거야. 알겠죠? PA 구해봅시다. 6개 중에서 이제 사건 A가 되는 경우의 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두 그래프가 교점이 2개다라는 건 연립하는 말이죠.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2개다 이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기죠.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ax가 되는 거고요. 넘겨서 이쁘게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계산은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누구지 모르지? 얘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 누가? 주어를 얘기해야 돼. 판별식이 a 플러스 2의 제곱 2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 이 말인 거지. 여러분 이게 a가 주사위 눈인 걸 감안하세요. 굳이 이거 뭐 전개해서 인수분해까지 해도 되지만 오바다 알겠죠? 뭐 넣으면 돼? a가 2 안 되고 3, 4, 5, 6 4개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대입하면 되지. 4개입니다. PA는 3분의 2입니다. 알겠죠? 뭐 우리가 지금 문제 읽기에서는 확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것들은 이런 사건이 주어지면 다 확률 얘기야. 이게 확률 문제도 확률 얘기고요. 통계 문제 당연히 확률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확률로 뭔가 할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 읽어보죠. 난 PA를 구했어. 자, 그런 상황에서 300번을 반복할 때 A가 나오는 횟수 2야 무포네요. 그죠? 어차피 일로 가. 그래서 X는 B 300,3분의 2야. 이거 가지고 구하라는 거 하면 되겠죠? 이건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26페이지 질문 137 갑니다. 137 갑니다.
자, 여러분 빨리빨리 할게요. 봐봐. 금방 푸니까. 봐봐. 자, 숙제하는 친구들 문제 빨리 읽어. 금방 푸는 문제들이니까.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수를 x가 하자. 스톱! 이 항 확실하네, 그쵸? n 콤마 뭐야? 그렇죠. 첫 줄다 읽으면 손이 이렇게 써야지. 그죠? 그랬을 때 제곱의 평균을 줬다라는 건 평균 구하고 이번엔 분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4분의 1. 그렇죠. 얘 가지고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n 값 처리해라. 알겠습니까? 이게 한두 개 푸니까 금방 문제 돌아. 여기는 내용이 많이 없어. 알겠죠? 그 연산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139도 가볼게요. 39? 알았어요. 139 보시죠. 자, 흰 공 A개와 검은 공을 합해서 15개 오타가 있네요. 공이 들어있는, 알겠죠? 공입니다. 공이 아니겠죠? 공이 들어있는. 그러면 주머니 안에 흰색 A개, 그 다음 검은색, 굳이 쓰면 15-A개, 총 15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뭐라 했냐면 한 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자. 이항 분포가 확실하네요. 맞습니까?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맞지 않니? 그지? 우준아, b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n번 반복할 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야. 어떻게 되겠어? 총 몇 번 했어? 우준아. 문제 이런 모습 보고 야,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n번 반복한다잖아. n 콤마를 해야지. n 콤마. 그죠? 한 번 꺼낼 때 흰 공 나올 확률 얼마야? 15분의 1. 그렇죠. 15분의 1. 이거야. 자, n과 a를 구해내는 힌트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냥 여기서 여러분 센스가 필요합니다. 봐봐. 쌤이 한번 잘 봐. 평균을 주고 평균이 20. 표준 편차 줬어. 아, 이건 문제는 쉬워서 200입니다. 그죠? 이거 n과 a 구하는 건데 얘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도 되지만 그러면 확실히 좀 숫자는 산수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근데 못 풀었다는 건 연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풀면 돼 그냥.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안 풀 건데 EX니까 NP 15분의 AN 이 20이다. 곱하면 좀 덜어지 나오겠죠. 그죠? NPQ N 곱하기 5분의 A 곱하기 1-5분의 1가 되겠죠. 얘가 루트 씌운 게 루트 씌운 게 2인 건 얘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얼마야? 20이잖아. 그쵸? 얘가 5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거 뭐 아무 소리 되네. 4네 4 얘가. 이랬습니까? 분명 이거를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막힌 친구는요 100% 내가 봤을 때 전기에 쓴 거야. 그렇게 2차가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물론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문자 2개, 12개 나왔는데 못 푸는 건요 일단은 본인의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 산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뚫고 가면 되고요. 근데 얘보다 상황이 더 더러운 게 꽤 나와요. 그런 게 어떻게 푸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해버리면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15분의 A를 그냥 얘를 잠깐만 우리가 원래 하는 대로 P라고 쓰세요. 그게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면 P를 구하면 A도 쉽게 구할 거 아니야. 15분의 A가 P니까 그렇죠? 그러면 15분의 A라 쓰나 그냥 P라도 하나의 문자 쓰나 어차피 문자 한 개란 말이야.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아예 BN, P로 잡고 이렇게 푸는 거야. NP가 20이래. 얘는요 NPQ가 4 분산이 나올 거니까. 그죠? 20을 집어넣어. 20Q가 4 Q는 5분의 1 P는 5분의 4 N은 뭐 나오겠죠? 이랬습니까? P가 5분의 4니까 15분의 A가 5분의 4가 되려면 뭐 3, 3 곱했을 거니까 A가 4가 아니네요. 15였구나. 어쨌든 뭐 해결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분수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따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상관없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상관없는데 그 형태를 유지해버리면요 1-15분의 A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간단하게 1-P를 쓰는 거랑 환경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냥 산소가 좀 복잡해지니까 확률을 그냥 P로 묶어버리는 게 훨씬 더 풀이하기 편할 거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거는 생각만 다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질문 145번 가겠습니다. 이거 금방갑니다. 145번입니다. 자, 어느 학교 매점에서 판매된 음료수 중에서 캔 음료수의 비율은 0.4이고 이게 여러분 비율이 확률이야.
이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판매된 음료수 중에 한 개를 꺼냈을 때 그게 캔 음료수일 확률이 0.4라는 소리야. 알겠죠? 한 개 꺼낼 때는요 비율이 곧 확률입니다. 10개 중에 4개가 있어 이 말인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캔 음료의 비율이 0.4고요. 캔 음료 중에서 분리수거된 캔 음료수의 비율은 0.8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판매된 음료수 중에 캔이 될 확률이 0.4인데 그죠? 그렇게 판매된 캔들 중에서 분리수거된 캔이 0.8이래요. 그죠? 그러면 봐봐. 내가 그 판매된 음료수 중 분리수거된 캔 음료 1 확률이 얼마일까요? 캔 음료의 비율, 여기 비율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일까요? 야 0.4의 비율로 캔이 걸러졌고 그 중에서 0.8의 비율로 분리수거를 한 거잖아. 0.32가 되는 거죠. 요 얘기가 다른 문제와 조금 다르게 새로운 상황인 거지,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 뽑을 때 분리수거된 캔일 확률은 0.32입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200개를 추출해서 분리수거를 조사했을 때 분리수거된 캔 음료, 그죠? 요거는 0.32였잖아, 확률이. 그거의 개수를 x를 하자고 세팅한 거지. 앞쪽에 이제 약간 확률의 곱셈을 하나 넣은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요구하는 B 200,0.32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이항공포에서 평균을 구해서 2배하고 3을 빼라. 이게 질문이군요. 알겠죠? MP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이항공포의 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문제 유형은 다 거기서 거김을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아주 약간씩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런 거니까 뭐 캐치해서 얘는 여기를 건드렸구나. 이게 출제자의 어떤 그 의도까지 캐치됩니다. 알겠죠? 넘어가시죠. 까지입니까? 네. 28페이지 갑시다. 네, 기준이 좀 피시고요. 선생님 기준이 좀 피시고. 준서의 기준이 피시고. 몸 좀 움직여줘.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항공포는 기본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면 70% 그냥 합격. 그죠? 그냥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bn, p를 딱 보고 쌤, 이 bn, p가 이렇게 있으면 표를 만들면 샤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까지 인지했어? 90% 합격.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남은 10%는 뭐냐? 요 유형이에요. 자, 우리가 이항공포가 뭐라 그랬지? 독립시험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x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배운 이 유형은요, 이항공포를 배운 마지막 유형인데 이 유형은 뭐냐면 독립시험 상황을 주는데 그 확률면수 x가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아닌데 x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다루는 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항공포를 풀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문제를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점검 좀 해드릴게요. 봐봐.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시죠. 자, 146번입니다. 잘 보세요. 문제 잘 이해해야 되니까 쌤이랑 같이 잘 읽어. 자, 146번입니다.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상황까지 좀 이해하면서 볼게요. 수직선이 있는 거야. 축이 한 개짜리라는 거죠. 그죠? 우리 수트에서 속도 문제 풀듯이 수직선입니다. 축이 두 개인 거는 수직선에 표현하지 않죠? 그거는 좌표 평면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건 수직선이니까 축이 한 개 있는데 여기에 P가 딱 있대요. 알겠습니다. P가 있는데 자,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무슨 말이야? 여기 0에 있는 P가 플러스 이만큼 갈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확률로 접근해야죠. 동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시행을 하는데 2분의 1 확률로 이만큼 오른쪽 갈 거야 라는 게 중요한 멘트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있습니다. 뒷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죠? 뭐 주사이고 동전이고 나발이고 알겠죠? 확률은 분류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런 시행을 이제 문제 갑니다. 10번 했을 때 그 말이죠. 냄새 나죠? 이런 시행을 10번 했으면 뭐 독립시행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겠지. 확률 일정할 거니까. 오케이, 아직까지 독립시행이야. 10번 했을 때 이미 냄새 납니다. 그때 밑줄 하나 칠게요.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 밑줄 치세요.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 점 P, 첫 문제니까 거기 필기에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 이렇게 치시고요.
여보세요? 물음표. 문제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지어야 돼. 이해돼? 왜? 통계 문제에서 같은 행위 반복하고 독립시행 상태가 벌어지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되어야 돼? 이항 분포 문제가 되어야 돼. 그죠? 근데 갑자기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x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 그랬거든. 갑자기 야 이런 짓을 10번 했을 때 10번 시행했을 때 전피의 좌표를 x가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물음표 여보세요? x는 이항 분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x는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이걸 적어놔. x는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우준아 x가 왜 이항 분포가 아니야?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항 분포가 되려면 같은 짓을 반복한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에다가 x를 잡아야지 이항 분포야. 우리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얘는 횟수에 잡은 게 아니잖아. 저런 짓을 10번 했을 때 전피의 좌표가 x를 잡지. 얘는 이항 분포 아니야. 그러면 이 이항 분포가 아니면 우리가 배운 1번 유형처럼 표를 만들어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표를 만들어 풀 수가 없어요. 식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동전이 10번을 주잖아. 앞면이 10번 나오면 2분의 10승이야. 평균 못 구한다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풉니까? 이항 분포로 풀어야 돼. x는 이항 분포 아니라면서요. x는 이항 분포가 아닌데 이 문제 상황이 이항 분포로 풀 수밖에 없다고. 산수가 복잡해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항 분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봐봐. 야 얘든 내가 동전을 던지면 얘가 나오든 할 거 아니야. 둘 중에 내가 정할 사건을 만들어.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를 정해. 기준을. 예로 할게요. 얘가 나오는 걸 사건 A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아까 그 교점 2개 문제인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 항목을 만들 거야. 어떻게? 야 얘가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지정을 할게요. 왜? X를 못 푸니까. 이랬습니까? 얘는 이항 분포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 쌤 밑에 거 잡아도 됩니까? 상관없어. 그럼 내가 먼저 세팅하는 거니까. 알겠죠? 나는 뭐 플러스가 좋잖아. 그죠? 플러스를 잡아서 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할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A가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 Y는 이항 분포가 맞죠? 맞잖아. 그치? 어떤 이항 분포야? 이 Y는 B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이야? 준수가 몇 콤마 몇이야? 10 콤마 2분의 1을 띄는 이항 분포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Y의 평균 구할 수 있죠? Y 평균 뭔데? 5 Y의 분산 구할 수 있죠? FQ 2분의 5 평균 구할 수 있지. 루트 2분의 5 그죠? 다 구할 수 있어. Y는 다 구할 수 있다고. 선생님 근데 얘는 X에 대한 뭘 구하래? X에 대한 평균과 분산 구하라는데? 그렇지. X에 대한 평균과 분산 아직 못 구했어 우리는. 그죠? 우리는 Y에 대한 건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Y랑 X의 관계식을 세워야 돼. 이해되겠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어? 오케이? 이항분포의 멘트로 출발하는 것 같아서 이항분포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뭐가 나오는 횟수 x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항분포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근데 이항분포로 풀 수가 없야. 이항분포로 풀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사건을 지정하시고 횟수에다 변수를 만드세요. 알겠습니까? 이 만든 놈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y와 x의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만 잡아주면 이 문제 끝납니다. 자, x와 y 관계 잡아볼게. 봐봐. 자, 지금 나 뭐라 했어? 플러스 2가 y번 나왔다라고 가정한 거야. 그지? 우리 총 10번의 시행한 거 맞지? 얘가 y번 나왔으면 얘는 몇 번 나왔겠어? 10번 중에 얘가 y번 나왔잖아. 그렇죠. 얘는 10-y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죠? 예진 알겠어? 총 시행을 10번 했으니까 내가 얘를 y번이라 지정했으면 얘는 10-y번 나와야지. y는 문자니까. 그럼 봐. 자, x는 이건 좌표 아닙니까? 전표의 좌표는 이제 풀어내는 거야. 처음에 여기 있었지. 플러스 이만큼 y번 같잖아. 어디가 있겠어? 2y로 갔겠지. 이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만큼 10-y번 갔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에 10-y 하면 이게 바로 P가 서 있는 좌표인 거죠. 이랬습니까?
정리한 x는 3y-10이 됩니다. 이런 관계임을 알 수 있는 거지. 체크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자, 얘 구할게요. 자, 이 x는 어떻게 구해? 띄우면 되죠? 3y-10이니까 얘는 3배 평균 빼기 10일 거 아니야. 평균 구해놨잖아. 2y가 5였어. 5, 3, 15 빼기 10. 5입니다. 하필 같은 거가 나왔지만 저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랬으니까 분산 구할게요. 2가 있네요. 2 내봅시다. 2 곱하기 v 3y-10이죠. 분산의 성질 마이너스고 의미 없고요. 그죠? 3이 튀어나오면 9로 나가죠. 9이 18 v y가 됩니다. y는 아까 구해준 18 곱하기 2분의 5죠. 나쁘면 45가 되겠다.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딱 요 폼인 거야. 요 틀에 대한 이해가 이항 정리, 이항 분법 파트의 마무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항법 되게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 항법 뭔지 배운 다음에 공식 적용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헷갈리는 문제는 뭐야? 시그마를 통해서 수식을 파악한 능력을 요구하죠. 그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요 상황들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넘어가는 횟수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처리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저 쉴게요. 149번입니다. 빨리 나가. 149번입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필리핀어 좀 빨리 하시고. 이거 어렵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요즘 알겠니? 내신 팀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100% 출제입니다. 이 문제 알겠습니까? 내신 팀들. 수능 팀들 모의고사 3번 돌리면 나와요. 알겠습니까? 원래 수능 모의고사는 그 정도면은 빈출이 높은 거야. 내신이야 범위 좁으니까 100%야. 알겠죠? 여러분은 이 출제하는 모든 쌤들 다 알아요. 이 문제 내면 애들이 많이 떨어져 갈 것이면 안단 말이야. 딱 냅니다. 내신은 무조건 내고요. 수능 팀들은요. 종종 나옵니다. 종종 계속 나올 거니까 그 정도면 엄청 중요한 유형이죠. 수능 범위가 넓으니까. 알겠죠? 출제 확률이 엄청 높은 거야. 자, 149번 한 번 더 연습.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연습.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3점을 얻고, 자 이제 센스 있게 세팅할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3점을 얻는데, 더하기 3점 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죠? 3을 해서 2개니까 3, 6. 그죠?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이미 얘는 뭔지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다 확률로 정리하려고 주는 거야. 주사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3의 배수가 아닌 일이 나오면 1점 얻는데, 플러스 1점 될 확률이 3분의 2야. 이렇게만 정리가 되면 이게 뭐 주사위를 던졌든 동전 던졌든 필요 없어. 그냥. 알겠죠? 이런 시행을 하는데 저런 상황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문제 갑니다. 270번을 반복했을 때 스톱. 냄새가 나죠? 쌤 왠지 이항공포 문제겠네요. 이항공포를 사용하는 문제는 확실합니다. 근데 얘가 이항공포인지 아직은 모르겠고, 쌤 말 그 단계별 얘기될 수 있겠지. 이해가 돼야 돼. 270번 반복했어. 그때 얻을 수 있는 총 점수의 기대값. 자, 총 점수가 뭐라는 거야? x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가 뭐라 했어? 얘를 270번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총 점수를, 얘는 x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x라고 했을 때 얘의 기대값 평균을 구해라. 이게 질문인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말하는 x는 이항 분포다 아니다? 아니라고. 왜? 아니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x가 될 거 아니야. 얘는 총 점수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야. 이 사건을 잡을게요. 얘를 사건 A로 합시다. 얘가 나오는 횟수를, 똑같은 문제야. 횟수를 y라고 잡을게요. y는 이항 분포가 맞습니다. 이해되겠죠?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y는 b 270,3번이 되겠죠. 평균만 구해놓을게요. 이 y의 평균 np 90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쟤를 구하러 가야 돼. 그러려면 이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관계 구할게요. x는 점수야. 이런 짓을 270번 했어. 그때 3점이 몇 번 나온 거야? y번 나온 거지. 그죠? 그러면 플러스 1점 몇 번 나왔겠어? 얘는 270 마이너스 y번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해됩니까? 그죠? 상황 이해되면 풀겠죠? 그러면 x는 3점이 y번 더하기, 그죠? 1점 1 곱하기 270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결국 총 점수는 2y 더하기 270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제가 구하는 EX는요
이 x 대신에 y로 바꿔주면 2y 더하기 270이니까 2y에 더하기 270이다. 대입하시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항 문법 여기까지는 다 끝. 됩니다. 알겠죠? 자, 필기해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그 뒤에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10분에 쉬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 잠 좀 깨시고. 자, 기념 노트 꺼내시고요. 진도 빼겠습니다. 2항 문법은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2항 파트에 2항 분포 파트에 오늘 이제 28페이지가 이제 얹어진 거고 알겠죠? 요거까지 케어할 수 있으면 2항 분포까지 문제 중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알겠죠? 뭐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면 알겠죠? 수학적 어려움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뭐 유형 12번, 13번, 14번은 굳이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빼주시고 내신 팀들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아예 X 치지 마시고 나중에 봐야 되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내신 팀들은 미리 얘기드리면 14번 유형에 별표 하나 써놓으시고 그건 따로 좀 관리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내신이 끝난 이 수능팀들은 다 필요 없다. 알겠죠? 내신 팀 나중에 이거는 점검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마무리는 나중에 또 이제 복습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진도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확률 밀도 함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쌤이 유형을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우리 2개의 유형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남은 유형이 이제 밀도 함수, 정비분포, 추정 2개 따닥하면 4개 남았어요. 여기도 6개야, 6개. 6개의 유형만 딱 숙지하고 풀이 전략만 세팅이 딱 되면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오늘 배울 3번이죠. 유형 3번. 확률 밀도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뭔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용어는 일전에 한번 쌤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확률 변수 안에는 우리가 다루는 이 점수가 확률 변수라는 이름이 있는 건데 여기 안에 2가지 종류의 확률 변수가 있다. 기억하십니까? 뭐뭐 있었죠? 이상 확률 변수와 또 뭐 있었어?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죠. 그 이야기들은 기억이 날 거라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x가 지정되면 거기에 맞는 확률이 나와줘야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하는 건데요. 그 평균은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한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상 확률 변수 상태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의 이름이 확률 뭐였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잘 문제로 질문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나와 있을 뿐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연소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를 확률 저기 나와 있는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밀도 함수. 오케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 연소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률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봐봐. 예를 들면 우리가 연소 확률 변수에서 좀 유명한 데이터들이 뭐 몸무게나 키나 그죠? 발 사이즈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의 키를 x라고 가정했을 때 px가 170의 확률 얘 아마도 얼마라고 내가 얘기했지? 응? 키를 x가 잡았을 때 얘 확률요? 아마 0일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죠? 쌤, 제 친구가 키가 170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의 키가 170.00000000000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죠? 뭔가 범위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소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고를 때는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0일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p, x가 170 이상, 180 이상인 확률. 이런 거 가능하죠. 그잖아. 범위로 이야기를 해야 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범위로 확률을 구할 건데 이렇게 범위로 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특정 범위에 따른 확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그 범위에 따른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봐봐. 주어진 구간에서 x축과 이루는 넓이가 1인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넓이로 확률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인 거야. 그럼 우리가 그 확률의 합은 1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만들어진 그 함수의 넓이의 합은 항상 1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구간에서 x축과 이런 넓이가 1인 함수는 싹 다 확률 밀도 함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y fx야.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이 있어요. 정의역을 정해줄 거예요. 야 a부터 b까지만 봐 라고 정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함수 봤더니 여기 넓이가 1이래. 이거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단순한 얘기야. 함수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구간 넓이 1이야. 우리는 그런 모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때 여기서 질문은 한 개밖에 안 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유형 표 만드는 문제와 이항분 문제는요 총 질문을 4가지를 합니다. 확률 구해봐, 평균 구해봐, 분산 구해봐, 표준 면적 구해봐 이런 질문 하는데 여기는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 그걸 안 배우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서 질문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확률만 질문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가르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모든 질문이 P, C부터 X가 D까지 되는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봐봐. 이미 이 함수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걸로 주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 A, B 안에서 분명 C와 D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게 곧 확률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 구간의 넓이가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전체 넓이가 1인 거니까. 알겠죠? 그 구간 넓이가 확률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 부르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확률 밀도 함수 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fx라는 함수는요. 절대 0보다 작아지면 안 돼. 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요건 우리가 그 적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함수가 밑에 있으면 이게 적분을 때려고 넓이를 구해버리면 음수 넓이가 튀어나와 버리죠. 그런 경우는 확률을 볼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는 축보다 위에 존재해야 돼라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봐. 확률 밀도 함수 즉 세 번째 유형의 요 얘기는 이걸로 끝.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되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로 부르는데 요거는 통계적 정의가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제 의미만 파악하면 x축보다 위에 떠있는 함수 중에서 주어진 구간의 넓이가 1인 함수가 있어. 그건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런 문제 뭘 질문해? 확률을 질문할 거야. 어떻게? 범위를 주겠죠. 연속 확률 변수니까. 알겠죠? 이 범위에 대한 확률을 요구한다면 그 범위에 대한 넓이만 구하면 돼. 그러면 끝. 오케이? 평균과 분산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구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끝. 요 내용이 다야 알겠죠? 요것만 아면 돼요. 요 내용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예를 들면 173번입니다. 선생님 몇 개 문제 풀면서 여기에 제시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질문이 뻔해요. 왜냐면 어차피 밀도 함수가 넓이가 1인 함수일 것이고 얘가 하는 질문이 확률 구하는 질문일 거기 때문에 넓이만 잘 구하면 되느냐. 알겠죠? 자, 선생님 바로 가볼게요. 173번입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그 직선을 줄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fx가 kx라는 직선인데 1차 함수인데 직선이겠죠? 그죠?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만 나온대요. 근데 얘는 질문이 질문이 이거는 근데 px가 2부터 3까지 변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알겠죠? 자, 풀이 들어가 볼게 봐봐. 자, 얘가 무슨 함수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러면 넓이가 1일 거니까 그림 그리세요. 여기 대부분의 문제가 다 직선일 거기 때문에 식으로 풀지 마시고 그리세요. 자, 직선 그리기 되게 쉬워요. 봐. x축과 y축이 있고요. 나 0부터 3까지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 점을 대입해서 이어. 그게 제일 편해. 알겠죠? 0을 대입해. 0,0을 지나죠. 0,0을 찍으시고 3을 대입해 3,3k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3k 아무 때나 잡아. 당연히 양수야. 음수 나오면 안 돼.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잡아 그냥. 3,3k. 됐습니까? 이렇게 그 요함수. 요게 확률 밀도 함수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야 여기 내려서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될 거 아니야. 쌤 왜요? 확률 밀도 함수 원래 그런 함수야. 넓이가 1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부른다니까. 알겠죠? 넓이 구할게요. 직각의 건 가로 길이 3입니다. 세로 길이 3k죠? 넓이 구하면 2분의 9k입니다. 얘가 1 돼야 돼. k를 구했네요. k는 9분의 2입니다. 굳이 대입할 필요 없어. 답을 구하고 대입하세요. 자, 질문은 뭐냐면 k를 구하는 게 질문이 아니라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즉 넓이 구하래요. 그죠?
자, 쌤이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잘 보세요. 꼭 나처럼 풀길 바랍니다. 알겠죠? 넓이 구해볼게. 자, 여기가 3인데 2부터 3까지니까 2가 여기 있을 거야. 3등분. 이쯤 있겠지? 2가. 그죠? 나한테 구하라는 건 이 넓이야. 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쌤은요, 이 넓이를 1에서 0부터 2까지 넓이를 빼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다리꼴보다는 삼각형이 편할 거 아니야. 이래서 선생님 풀을 따라하는 건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보여주는 풀을 따라하는 거야. 잘 봐. 난 요 넓이만 구할게. 알겠죠?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2입니다. 알겠죠? 닮음을 이용하세요. 잘 봐. 직각, 직각이죠. 여러분, 이 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은 닮음인 건 쉽게 이해되겠죠? 그죠? 그럼 봐봐. 나 지금 밑변으로 높이 구할 거야. 밑변이 3일 때 높이가 3K야. K배가 비율인 거지. 그죠? 오케이? 설명하겠어? 밑변이 2면 높이가 얼마겠어? 2K겠지. 그렇게 비율을 보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야. 아주 쉬운 얘기니까. 알겠죠? 3일 때 K야? 2일 때 2K겠지. 아, 3일 때 3K면 2일 때 2K겠지. 좀 더 헷갈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직각 삼각형이 나왔는데 3일 때 그냥 K였어. 자, 2일 때 얼마일까요?로 봅니다. 2일 때. 그럼 이렇게 보세요. 비율을 이렇게 보는 거야. 3에서 K로 간 비율은 3분의 K로 곱한 거야. 그죠? 얘한테 A분의 B를 곱한 거잖아. 3분의 K를 곱한 거야. 그러면 2한테 3분의 K를 곱하면 돼. 여기는 3분의 2K일 거예요. 이랬습니까? 비율을 가볍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도 쉽게 풀리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도형 문제가 잘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보고 눈을 길러라. 그래서 여기는 다 직선일 거기 때문에 자, 넓이 구해본가 봐. 요 넓이가 얼마야? 가로가 2, 세로가 2K니까 곱하면 4K 나누기 2하면 2K겠다. 그죠? K가 9분의 2였으니까 뭐 지금 대입하죠. 9분의 4겠네. 그죠? 정답은 1 빼기 9분의 4. 답은 9분의 5가 되겠죠. 우리는 사다리꼴 넓이가 필요한 거니까. 이해됐어요? 밀도함수는 요 문제 이해됐어? 그럼 끝! 여기 필요한 수학적 개념은 끝!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알겠죠? 이걸로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풀려느냐. 이렇게 간단하다고. 통계가 왜 쉬운지는 후반부에 다 배워보시면요 금방 이해될 겁니다. 별게 없어 여기는. 알겠죠? 특히 밀도함수 진짜 별게 없어. 다 해야 그냥. 아시겠죠? 공부만 하면 그냥 풀립니다. 한 개 더 가볼게요. 조금 이제 식을 세우기 그런 걸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좀 산수가 더러워 보이는 거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182번 그림이 나와 있는 거라고 182번입니다. 182번 보시죠. 문제 한 두 개만 보여드리면 조금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봐봐요. 182번입니다. x가 0과 3 사이에 정의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나와 있어. 182번입니다. 사실은 그래프를 보자마자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구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0, 3이거든. 높이가 3분의 2네요. 이거 넓이 구하면 그냥 1이야. 알겠죠? 뭐 문자라도 하나 껴있으면 그 문자라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패스. 알겠죠? 그러니까 밀도함수를 만나면 넓이가 1인 걸 꼭 확인해야 돼. 거기서 힌트가 나올 거니까. 얘는 뭐 힌트를 박아놓진 않았는데 그죠? 뭐 여기 최소한 뭐 A라도 박으면 A를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 숫자를 줬기 때문에 냅둡시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P 0부터 X가 1까지 확률 2배 P A부터 3까지 확률과 똑같대요. 자, 이거 보여볼게요. A를 뭐야? A는 1과 3 사이입니다. A는 여기 어디가 있나봐요. 그죠? 바로 구할게요. 얘는 뭐 구하기 쉽죠? 0부터 1까지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 3분의 2 그죠? 넓이 구하면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2 곱하기 P A부터 X가 3까지 확률이 돼. 뭐 정리하면 P A부터 X가 3까지 확률이 6분의 1 되는 A를 잡아내라 이 소리죠. 이랬으니까 결국 요 확률이 얼마? 6분의 1 나오는 A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또 갑니다. 비율을 이용하세요. 잘 봐봐. 자,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죠. 그죠? 자, 가로의 길이 얼마야? 밑변 2잖아. 그때 높이가 얼마인데? 3분의 2입니다. 3분의 1배 한 거네. 3분의 1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색칠된 밑변은 얼마야? 길이가? 3-a죠.
이랬습니까? 높이는요 이렇게 줬어. 높이는요 얘의 3분의 1배 3분의 1에 3-a입니다. 정리하지 마. 살려보냐. 알겠죠? 그러면 넓이는 2를 곱하고 나누기 2니까 그죠? 2 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a 제곱 나누기 하면 6분의 1 곱하기 a 제곱 그죠? 6분의 1에 3-a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6분의 1 돼야 돼 이 말인 거죠. 이랬습니까? 즉 3-a의 제곱이 1 되는 거고요. 3-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그렇죠? a로 구하면 a는 2 또는 넘겨보면 4가 될 거니까 얘는 답이 아니지. 답은 2가 되겠다. 답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잘려진 함수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려진 함수는 어디 있냐면 혹시 몰라서 절대값을 그려드릴게요. 여기 아이고 뭐야 181번 가볼게요. 위에 문제 181번입니다. 또 간만에 뭐 뜨면서 절대값 다른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181번입니다. 181번 보시면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fx는 2k 마이너스 k배 절대값 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돼요. 여러분 절대값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두 개로 분리해야지, 그지?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풀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서 풀고 기억나시죠? 얘가 양수라는 건 0보다 크거나 fx가 2보다 작거나 때 여기서 끊겼어요, 그렇죠? 얘가 양수니까 내 밑에 손 할게요. 마이너스 kx 더하기 2k가 되겠네. 이거 됐습니까? 뭐 k로 묶어 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전개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 얘가 음수라면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게 됩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빼는 거니까 kx 더하기 2k가 되겠네. 요거 이해되겠어요? 1단계는 fx를 보자마자 정리부터 해야지.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면 절대값을 두 개로 분리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두 번 풀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얘가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쵸?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리세요 일단. 알겠죠? 그리겠습니다. x축과 이런 건 가볍게 그릴 수 있어야 돼. y축이 있고요. 자, 직선 두 개 그리면 돼. 얘 그릴게요. 끝점 대입해. 0 대입하면 2k 0,2k를 지나고 이렇게 좀 잡아. 2 대입해 2,0 지나는 2,0 여기 지나는 그거스 끝. 됐죠? 얘 그릴게요. 마이너스 1이면요 0이네. 뭐야 대칭이네. 0 넣으면 2k네. 이 좌우 대칭입니다. 뭐 봐도 알겠지만 그렇죠? 넓이 2분의 1, 2분의 1 되겠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 주어진 넓이가 1이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 길이 얼마야? 4 높이 2k 넓이는 곱하고 나누기 4k가 1이다. k는 4분의 1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됐어요? 오케이? k까지 뭐 1도 아니죠. 질문이 뭐냐면 k는 구했고요. p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또 뭐 장난을 쳤네 그죠? 이거 풀란 소리지. 이거 풀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나오겠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풀라고 낸 거야. 나한테 한 질문 p 마이너스 1부터 x가 1까지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넓이 구하면 뭐 내용은 뻔하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이잖아. 이게 가운데 있고요. 마이너스 가운데 대칭이니까 여기 넓이 구하는 거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 넓이 구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르겠죠. 그렇죠? 전체 1에서 요거 넓이 두 개를 빼겠습니다. 넓이 같을 거니까 요 넓이 구할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일 때 2k야. 뭐 상황 쉽네요. 여기 1이잖아. 얼마? k겠죠. 그죠? 여기 넓이 얼마? 2분의 1k겠네. k 나중에 대입해. 두 개잖아. 두 넓이는 k겠네. 그지? 답은 1-k겠네. 이해되겠습니까? k는 구해놨으니까 답은 4분의 3이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넓이 구하기 얘기입니다. 함수는 대부분 직선을 줄 거니까 뭐 별로 어려울 게 없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 내용 전부입니다. 알겠죠? 전부 다 보여드렸으니 여러분이 잘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유형 오늘 정기분포까지 발을 담궈 놓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K를 구해야 돼. K 구했잖아. 4분의 2. 근데 이 문제 응. 이거랑 K를 또 그렇죠. 더하시면 되죠.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네가 더하면 되지. 시킨 대로 해 그냥 문제에서. 그럼 되지.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네 번째 이건 필기할 필요 없으니까 개념수 다 있습니다. 이건 뭐 추가 필기 할 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알겠죠? 이것들 있으니까 보면서 밀도함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자, 네 번째 4번입니다. 4번 정규. 여기가 유형이 유명합니다. 알겠죠? 정규 내용은 뻔한데 유형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건데 정규분포 뭐냐면 우리가 그 이항분포, 이 분포라는 이름은 이항분포를 하나 배웠죠. 이항분포가 뭐였어? 우리가 뭐 분포라는 게 표가 뭐 종류가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엄청 많은 분포들 배웠는데 그죠? 그 중에서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온 횟수를 x로 둔 상태를 이항분포라고 이름 다 지은 거죠. 거기다 분포를 했고요, 그죠? 오늘 추가로 정규분포라는 걸 배우는데 정규분포도 뭐냐면 뭐 상황이 있어. 그 상황을 따르는 분포를 정규분포라 불러요. 근데 이항분포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정규분포는 뭐냐면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배웁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선생님, 정규분포 곡선은 뭡니까? 그건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분포를 따르는 분포를 정규분포라 불러요. 그러면 이항분포는 우리가 그 구성 원리까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상황을 보면 쌤 이건 이항분포입니다. 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규분포는요 문제의 정확한 상황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해 줍니다. 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 분포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는 상태야 라는 걸 그냥 얘기해 줍니다. 내가 문제를 읽고 이항분포처럼 쌤 이건 이항분포예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규분포는 문제 줍니다. 그냥 알겠죠? 우리가 문제를 읽고 쌤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맞네요, 얘는 아니네요, 이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규분포를 해석하는 것만 배우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쌤이 왜 통계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증명이 가능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 거야. 왜? 질문되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던졌는데 공식들, 그렇죠? 정규분포는요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이 정규분포에 대한 원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교과서에도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 여기 뭘 배우는 거냐면 증명 없이 수학적 원리 자체를 안 배워요. 얘는 그냥 사용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원리를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왜? 누구라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원리가 없어 이거. 그냥 정규분포라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쌤 왜요? 나도 몰라.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그냥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게 통계를 이게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독학하는 친구들. 왜? 독학하는 친구들이만 수학 잘하고 있다면 걔는 공부 잘한다는 건데 얘네들 당연히 지금까지 모든 공부를 원리를 입각해서 이해해서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풀어왔을 거란 말이야. 여기부터는 정서를 갖고 와도 이해가 안 돼. 걔네들 자체 엄청 어려운 거야. 내려놔야 돼. 알겠습니까? 이해를 내려놔야 돼. 그냥 이런 상황이 정규분포인데 이런 상황에서 질문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른다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선은 내가 정해줄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이해를 해야 돼. 더 이상 들어오는 순간 이건 아무도 너네 살려줄 수 없습니다. 알겠죠? 들어오면 안 돼. 내가 선을 그어줄 거야 이렇게. 그럼 약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 요만큼만 다 이해하세요. 멀리서 약간 이렇게 푸는 느낌으로. 알겠습니까? 공부를 들어오면 안 돼. 알겠죠? 들어오면 어려워. 들어오시면 선을 잡을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여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흡수하려면 원리가 없어. 설명만 할 건데 뭘 설명하느냐, 이 정규분포 곡선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 정규분포 곡선이 뭡니까? 얘는 이런 거야. 이 정규분포 곡선은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루어지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실수 범위에서라는 뜻이죠. 실수 범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숙제에서 배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규분포 곡선은 이런 거야. 방금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배웠죠? 그게 뭐였죠? 주어진 범위에서 넓이가 1인 함수. 야, x축과 넓이가 1일 거니까 범위를 당연히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범위를 무한히 가버리면 넓이가 1을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 그럼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모든 범위에서 넓이가 1된 함수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 함수가 가면 넓이가 생길 거 아니야. 계속 가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1을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잖아.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잖아. 만들었어. 그런 함수를. 알겠습니까? 그런 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모든 범위, 모든 실수 범위에서 넓이를 구하면 넓이가 딱 1 나오는 함수 만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 함수 식도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왜? 적분에서 넓이가 1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함수식은 있어요. 있는데 배우지 않는 정도죠.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함수의 식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안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그 식을 정확히 까먹었는데 뭐 있어. 알겠습니까? 그럼 식을 안 배우고 뭘 배웠냐? 우리는 식으로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만 배우는 거야. 자, 이런 정규분포 곡선은 뭐라고? 모든 실수 범위에서 넓이가 1인 함수. 없을 것 같지만 존재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x축이 있고요. 그림으로만 배우는 거야. 이걸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종 모양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얘가 뒤로 갈수록 거의 이 직선의 점근선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저 멀리 가면 넓이가 있긴 있는데 거의 무한수만큼의 넓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한이 넓어도 더 이상 넓이가 커지진 않는 거야. 무한수는 뭐 요래 작은 값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이 1로 딱 교정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당연히 x축이고요. 확률변수 x, 밀도함수니까. 얘가 밀도함수야. 전체 넓이인 거죠. 얘의 특징은 가운데 x는 m이라는 평균 대칭으로 있어요. 양쪽 넓이가 똑같습니다. 쌤 왜요? 몰라 나도. 그런 함수래. 그런 걸 만들었대. 알겠죠? 그러면 양쪽 넓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겠니? 0.5겠죠. 여기 넓이는요? 0.5겠죠. 그죠? 왜? 전체 넓이 1인 거니까. 대칭함수란 말이야. 그럼 얘 또한 확률 밀도함수니까 뭐만 질문하겠어요? 확률 밀도함수는 질문을 한 개밖에 안 한다니까? 뭘 물어봐? 확률 밀도함수는 얘보다 뭘 물어본다고? 넓이 곧? 넓이가 곧 뭐였지? 확률. 이 말고 자식아. 확률. 알겠습니까? 평균이나 분산 이거 못 구한다니까? 얘도 밀도함수야. 무조건 확률밖에 안 물어봐요. 알겠죠? 근데 정규분포는 유형이 졸라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다 박아놔야 돼. 필기장에 적혀있어. 정규분포 문제는요 무조건 확률 문제야. 확률에 집착하세요. 문제가 여기 다양해지기 때문에 확률을 질문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야. 어떤 문제 보면 알겠죠? 무조건 확률 문제야. 말고 풀 게 없어 여기는. 알겠죠? 모든 정규분포 문제는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을 구하세요. 일단. 알겠죠? 그럼 풀릴 거야. 오케이? 그럼 확률을 질문하려면 어떤 식으로 질문하겠어? P 이거 밀도함수니까 A부터 X가 B까지 돼요.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뭘 해야 돼? A가 여기다 가정할게요. B가 여기다 가정할게요. 이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넓이를 구하는 게 답이라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아까 푼 확률 밀도함수는 직선이었잖아. 그럼 내가 잘라서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함수는요 직선이야 곡선이야? 곡선이죠. 넓이를 못 구한다고. 이해되겠어? 야 이렇게 넓이 내가 어떻게 구해? 못 구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여기 옆에다가 넓이 이 확률을 질문한 질문 옆에 항상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표를 줍니다. 흡사 우리가 중3 때 제곱근을 처음 배우면 제곱근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루트 2는 뭐 1.414 근사값 나와 있잖아. 삼각함수 배울 때 삼각함수 표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 구할 수 있어. 사인 1도, 뭐 사인 1도 구할 수 있겠죠.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삼각형을 구할 때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표가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쌤은 뭘 가르치냐? 이 표를 보고 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알려줄 뿐입니다. 표에 적혀있는 저 숫자가 왜 저런 넓이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나도 몰라. 난 단지 이 표를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전달할 뿐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죠. 설명만 해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어차피 원리는 몰라. 알겠습니까? 자,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래 확률 변수 x를 쓰잖아,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는 얘랑 구분짓기 위해서 z를 씁니다. z. x 대신 z를 씁니다. 알겠죠? 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p, z, 이렇게 해가지고요.
P 0부터 대문자 Z가 Z라고. 이건 소문자고요. 정확한 표시는 소문자고요. 또 대문자입니다. 이건 소문자입니다. 알겠죠? 뭐라 되어 있냐면 얘가 1일 때 확률 0.3414 외우는 거 아니야. 나와 있어요. 알겠죠? 여기가 1.5일 때 확률 0. 얼마는 나와 있어요. 여기 2일 때 확률 나와 있어. 0. 얼마는 나와 있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요 Z 값을 구해서 이 확률을 구해내는 거야. 표를 보고. 알겠죠? 그러면 원래 표에서 Z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넓이를 구할 힌트를 Z 값을 통해서 구해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걸 구할 때 이 Z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Z를 표준화 상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좀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 원리가 없기 때문에 용어랑 명칭, 공식을 정확히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대화가 될 거 아니야. 얘를 표준화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표를 읽는 이 과정을 표준화한다라고 해요. 표준화 작업 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표를 보는 행위를 표준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표준화를 시켜서 넓이를 구해낼 건데 표준화할 때 구하는 이 상수값, 표준화 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쌤이 이거를 이제 노트에도 점표지라고 외우라고 그러는데 알겠죠? 이 점표지라고 쌤이 세팅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릴 때 거속식 기억납니까? 이것처럼 외우라고 주는 거야. 거리 구하는 것이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서 속력이에요. 어릴 때 배운 거 속력이야. 수트에서 배운 거 속도고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아무튼 네, 그럼 속력 구하는 것이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지 않았죠? 점이 뭐냐면 점수차를 얘기하는 거야. 점수차. 표는 표준 편차, 표준화 스케일. Z는 표준화 상수. 알겠습니까? 우린 Z 값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내는 거야. 그러면 Z 값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 점표지를 외우세요. 알겠죠? 그럼 봐. Z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표준 편차 분의 점수차. 점수차를 구하고 싶으면 표준 편차 곱하기 Z 값. 표준 편차를 구하는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항상 Z 구하거나 점차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구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오늘 우리가 풀어주는 쌤이 풀어주는 문제는 Z만 구할 거니까. Z 구하는 공식은요. 표준 편차 분의 점수차.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표준화 상수를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식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원리에 입각한 그 설명은 좀 힘들지만 감을 잡게 해드릴 수 있어요. Z가 왜 저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냐면 이 감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봐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A 학교, 이 학교야. A 학교에 다니는 갑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B 학교 다니는 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학시험 봤어요? 둘 다 70점 받았어. 그 학교의 평균이 60점이에요. 둘 다 비교하기 편하게. 그 학교의 표준 편차가 얘는 10점이고 얘는 5점이에요. 자, 얘 둘이 정원이 같다면 누가 더 등수가 좋을까요? 혹은 누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표. 우주에서 생각하니?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야, 씨, 내가 잘했잖아. 씨, 네가 잘했잖아 하고 있어. 우리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야, 이 등신들아, 네가 더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더 잘한 거야? 위인 거 같아. 위에 거 알았어. 바꿔 쓰세요. 위에 거 알았어. 빨리 얘기해봐. 그 생각해. 이 두 학교야 이렇게. 애들 수준은 비슷해. 나이도 달랐겠지만. 서영이 어떻게 생각하시니? 감으로 가. 내 뒤로 생각해. 누가 더 잘한 거야? 위에? 누가 더 잘한 거야? 빨리 얘기해 빨리. 혜비 어떻게 생각해? 위에? 너 생각해? 위에? 알았어. 우지 어떻게 생각해? 아래? 알았어. 위에가 우세합니다. 여러분 표준 편차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 반 아이들의 평균과 떨어진 점수 차이의 평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반에 만약 50명이면 대충 얘기했어요. 50명이면 25등은 평균일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죠? 26등은 평균과 10점, 표준 편차하고 차이가 났을 거야. 27등은 또 한 번 더 차이, 한 번 더 차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우리 A라는 학교의 표준이 10점이라는 건요.
60점 바로 뒤에 10점 차이 나는 놈이 있을 거니까 얘가 아마 뭐 50명 중에 25등이 60점을 치면 얘는 26등일 거야. 그죠? 쉽게 말하면 얘는 한 명 제낀 거야. 10점 차이 나는 거니까. 근데 이 학교는요. 표준점수가 5점이니까 한 명당 점수 차이가 5점이 나죠. 쉽게 말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지금 둘 다 편차는 둘 다 10점이잖아. 그지? 얘는 몇 명 제낀 거야? 2명 제꼈죠. 누가 더 잘하는 거야? 아래가 잘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왜? 여러분 봐봐. 내가 표준 편차가 10점인데 내 점수 차이가 10점이야. 얘는 한 명 정도 제낀 거야. 평균 가운데서. 근데 얘는요. 내 점수가 10점 잘 받는데 우리 학교 표준 편차가 5점이야. 얘는 2명 정도 제낀 거라고. 얘가 잘한 거지. 왜? 둘 다 잘 본 케이스니까. 이해되겠어요? 가봅니까? 그때 이 2명 한 명이 표준화 상수 Z값인 거야.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표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 어떻게 구해? 점수차를 표준 편차 나누면 내가 가운데서 몇 명쯤 제끼고 들어갔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어느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Z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내 점수차를 표준 편차 나눈 극값.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나는 평균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지금보다. 알겠습니까? 앞쪽으로 멀리라면 잘한 거고 뒤쪽으로 멀리면 못한 거지. 얘는 둘 다 잘한 거니까 어쨌든. 앞쪽으로 멀리잖아. 얘가 등수가 더 좋아요. 알겠죠? 실제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표를 주고 뭐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면 얘 둘에 대한 표준화 상수를 구했을 때 얘가 값이 크므로 을이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정답이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화 상수의 역할은 저런 거야, 저런 거. 그러다 보니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가 서로 다른 집단이 하더라도 표준화 상수를 통해서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이쯤 있겠네. 너는 이쯤 있겠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알겠죠? 말 그대로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구하는 Z값 공식이 저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린 저 Z를 구해서 답을 구할 건데 자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통일할 겁니다. 봐봐요. 여기서의 모든 질문은 다 확률이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봐봐. 이런 넓이를 줄 거란 말이야. 이런 표와 함께. 알겠죠? 그때 얘는 항상 이 0이 가운데 지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만 넓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양쪽을 구할 거면 이걸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에 한 번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서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봐봐.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를 각각 따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표에 이 마이너스 왼쪽 넓이는 안 나와 있다고.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고 오른쪽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1번 구하고 2번 구하 따로 구해서 얘를 구해주는 거야. 1번 더하기 2번이 전체 넓이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1번과 2번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봐. 여기 가운데는 평균이란 말이야. 그치? 맞죠? 내 점수가 여기 있으니까 밑에다가 점수차를 쓸 거예요. 이걸 지켜주세요. 오케이? M에서 1 빼면 될 거 아니야. 점수차를 구하면 걔 나누기 표준차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위에다가 Z값을 적을 겁니다. Z값을 1번에 Z값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 2번 넓이 구할 때 마찬가지야. 내 점수가 B점이니까 사이에 점수차를 쓸 거예요. 위에다가 Z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Z값을 가지고 넓이 구하고 이 Z값과 넓이 구하고 두 넓이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구조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 우리가 Z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점수차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 쉽게 말하면 편차 같은 거죠? 내 점수는 내가 알 거니까 문제 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평균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Z값을 구하려면 평균이 필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해? 표준 편차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런 밀도함수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 줄 겁니다. 야 얘는 정규보 따르는데 평균이 60이고 표준이 3이야. 준다고 그냥 이렇게 알겠죠? 우린 그걸 가지고 푸는 거야. 즉 정규분포는 문제에서 다 줘요. 뭘 주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n이라는 기호로 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놈이야 라고 잡아주고요. n은 기호일 뿐인 거죠. b처럼 가로하고 여기에다가 평균을 적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분산을 적을 거예요. 선생님 분산을 왜 이렇게 씁니까? 선생님 분산 자리긴 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표준 편차니까 숫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봐봐. 이건 정규 분포라는 뜻이고요.
여기 자리 무슨 자리? 여기는 평균 자리라고 평균. 여기 무슨 자리? 분산 자리라고. 근데 지금 숫자로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표준편차 필요하니까. 알겠죠? x에 대한 분포를 알려줄 거야 그냥. 왜? 이게 있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봐봐. 야 어떤 x라는 놈이 n 60,9를 따른대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줍니다 그냥. 알겠죠? 그럼 뭔 소리야? 평균이 60이고 뭐가 9라는 거야? 분산이 9라는 거야. 여기 분산 자리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분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쓸 거라고? n 60,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야. 왜? 3이라는 표준문자가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하지만 자리는 분산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관계된 확률 구하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문제 내기 쉬워요. 자 보세요. 189번입니다. 지금 뭔가 명확하게 감이 안 잡힌 친구들은요. 지금 쌤이 풀어주는 문제를 보면 명확해질 겁니다. 잘 보세요. 자 189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스톱. 자 첫 문제는 꼼꼼하게 합시다. 봉사 시간 밑줄 치시고요. 이게 x라는 거예요. 알겠죠? 봉사 시간은 하고 얘기했잖아. 봉사 시간에 대한 데이터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평균이 48,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 그거 봐, 다 준다니까 이렇게. 뭐라고? 정규 분포래. n 평균이 얼마라고? 48, 표준 편차 10의 제곱을 따른대.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는 분산 자리니까 10이라 쓰면 안 돼. 10의 제곱이라 쓰는 거야. 얘를 따르는 정규 분포가 있대요. 자, 근데 질문합니다. 당연히 무슨 질문을 하겠어? 확률을 질문하겠죠. 확률 말고는 질문할 게 없다니까. 알겠죠? 가봅시다. 자, 먼저 뭐라 했냐면 이 학교에 한 명을 택할 때 한 명 택하는데 그때 이 학생의 봉사 시간이 x가 이 말이잖아. 그죠? x가 됐어요? 얼마 이상? 58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질문인 거죠. 역시나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알겠죠? 일단 1단계 문제야 일단. 확률을 그냥 정확히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구하겠습니다. 모든 정규 분포의 확률 문제는 그림으로 풉니다. 그림 그리세요. 자, x축이 있고요. 종 모양 그리시고요. 가운데가 얼마라고? 48이야. 됐어? 자, 어디 확률을 구하래요? 50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넓이 구하래. 됐어요? 상황이 됐죠? 58이니까 어때? 58. 여기 넓이 구하래요. 됐습니까? 자, 이 넓이를 구하거든. 이 넓이는 표에 안 나와 있어. 여러분, 표에는 항상 평균으로부터 얼마까지만 나와 있어. 얘는 표에 안 나와 있어. 바로 못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분, 이 반쪽 넓이가 얼마야? 0.5잖아. 그쵸? 얘 이렇게 구해야 돼. 0.5에서 빼야 돼. 누구를? P. 48부터 58까지의 확률을 빼야 돼. 내가 표를 보고 구하는 확률은 다 여기야. 평균으로부터 어디까지? 평균부터 어디까지? 말고 못 구합니다. 표에 안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봐봐. 여기 넓이 필요하면 반땡이 0.5인 거 아니까 0.5에서 얘를 빼면 돼. 되겠습니까? 얘 구하러 갈게요. 이렇게 하는 소리야. 봐봐. 정표지 써놓고요. 문제 풀 때는 정수차 몇 점 나니? 10점 나죠? 얘 빼기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길이 그지? Z 구하는 것이 뭐라고? 표준 편차 분의 점수차. 얘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야? 10 나누기 10이니까 1이네. Z는 위에 쓰자고. 알겠습니까? 풀이 통일합시다. 그래 안 헷갈릴 거 아니야. Z가 1일 때 넓이 얼마인데? 거기 표에 나와 있어. 0.3413이라 나와 있잖아. 이랬습니까? 여기 넓이가 0.3413이에요. 오케이? 정답은 0.5에서 0.3413 빼면 됩니다. 상수 잘 하시고 0. 이거 아마 1, 9, 9, 10. 이 4, 9, 9, 10만 들게 하면 돼. 4만 들려면 더해서 4만 들려면 1. 더해서 9만 들려면 5. 더해서 9만 들려면 8. 마지막 건 더해서 10만 들어야 돼. 그래야 10이 쭉 올라가서 탁탁 올라가가지고 0.5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얘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틀이 좀 다른 걸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말고 이거 다 똑같은 틀이다.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갈게요. 뒤로 갔어. 여기 있다. 195번. 196번. 쌤 짝수를 풀고 홀수를 던져드릴게요. 196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야.
이 교재 자체가 문제가 워낙 유사한 문제가 많은 문제라 연습하기 아주 좋을 겁니다. 196번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KF94 마스크, 그죠? 94 마스크 한 개의 수명이 X야. 선생님은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짚고 넘어가지고 여러분 밑줄 하면 되겠죠. 아, 수명이 X구나. 밑줄 하나 치시고. 알겠습니까? 자, 얘는 수명은 평균 3000분, 표준 문제 8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아, N. 3000분만 80의 제곱을 따른다. 이런 상태인 거죠. 됐습니까? 그때 문제 할게요. 한 개 택했을 때 마스크의 수명이 X가 질문이 나왔죠. X가 그죠? 얼마 이상? 2920분 이상 3120분 이하인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랬습니까? 또 뻔한 질문이죠. 유형은 아직 흔들기 전입니다. 이제 요게 잡혀야지 흔드는 문제를 풀 거니까. 알겠죠? 가볼게요. 자, 정균포는요, 확률 구하려면 그림 그리라고. 알겠죠? 여러분, 해설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림을 안 그리고 풉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림 그리세요. 나중에 학교 수업 때 진도 나가면 또 학교 선생님이 표준화를 식으로 하실 겁니다. 따라가지 마시고, 그걸 이해하는 건 좋은 건데, 이해 안 되면 따라가지 마시고, 세임풀이 따라오시고, 알겠죠? 나중에 이걸 먼저 잡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그 내신 팀들은 서술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좀 알려드릴 것이고, 나머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풀어. 그리고 훨씬 쉬워, 알겠죠? 그림 그립니다. X축, 함수 그래프, 가운데가 3000. 그렇죠? 넓이 것이죠. 2920 조금만 가지고 키가 좀 나게 갑시다. 얘는 좀 멀잖아. 좀 멀리 가시고. 그래 티가 나겠지. 여기 사이 넓이 구하려면 하죠. 됐어요? 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두 개로 따로 구해야 돼. 왼쪽 한 번 구하시고 오른쪽 한 번 구하세요. 됐어요? 왼쪽부터 갑시다. 점수차 몇 점 남? 80점. 그지? 얘 빼기 점수차. 나누기 표준면차. Z값 1. 그죠? 하나 구하시고. 점수차 120점. 그죠? 나누기 80이야. 80분의 120은요. 땡땡 400번 2분의 3. 1.5입니다. 여긴 다 소수로 되어 있어요. Z값 1.5야. 오케이? 공식은 정표지 있잖아. 알겠죠? 자, Z값 1일 때 넓이 나와 있어. 여기 봐봐. 0.3414 더하기. 그죠? Z값 1.5의 넓이 0.433이. 더하면 쉬우니까. 그래서 마무리.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인 거야. 알겠죠? 잘 챙겨 놓으세요. 자, 마지막 한 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220번 가볼게요. 220번입니다. 202번 미안해. 202번입니다. 202번. 요거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202번. 정규문 개념은 이게 답니다. 유형이 되게 다양해서 여기는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형은 다양해서 유형은 다음 시간에 많이 풀어먹어야겠죠. 개념은 이게 답니다. 202번입니다. 자, 어느 제약에서 만드는 원 모양의 알약의 지름의 길이는 지름의 길이가 지금은 x야. 이런 건 잘 인식하시고 쌤은 설명하는 거니까 쓰고 있습니다. 얘는 평균 6mm 단위도 정확히 잘 보세요. 일치가 되는지. 얘는 다 일치됩니다. n 6,0.4의 제곱이야. 요건 이해됐죠? 이런 정규를 따른다.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가시죠. 그때 이 알약 1000개 중에서 갑자기 알약 1000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개 중에서 지름의 길이가 x가 그죠? x가 5.4 이상 7 이하인. 자, 꼼꼼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문제 다시 읽어요. 자, 이 알약 1000개 중에서 지름의 길이 x가 5.4mm 이상 7mm 이하인까지 딱 하고 이렇게 그어봐. 탁 이렇게 그어. x가 5.4 이상 7 이하인까지 읽었죠? 그럼 써보세요. 확률을 구해라 써보세요. 확률 구하기를 쓰는 거. 확률 쓰는 거. 봐봐. 자, 지금 하는 멘트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정규분포는 무슨 문제라고? 다 확률 문제야. 확률에 집착이 돼 있어야 돼. 무조건 확률 문제야. 그럼 봐. 문제를 읽다가 정규분포야. x가 지름의 길이야. 근데 문제만 읽다가 x가 5.4 이상 7 이하인 스톱 확률을 두고 가세요.
자, 이 질문에 얘가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확률을 구하라고. 이걸 미리 알고 있어. 무조건 확률 문제야. 그러면 확률 설사 정해졌을 거 아니야.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를 얘기하는 순간 확률을 다 구해놔 일단. 그걸 다 구하고 문제를 푸세요. 무조건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얘부터 구하고 들어갈게요. 자, 얘는 무조건 확률을 구하는 문제야. 왜? 정규분포 문제니까. 알겠죠? 가운데가 6입니다. 얘가 나한테 요구하는 확률은 5.4부터 7까지니까 5.4가 좀 더 가까울 것이고 7이 좀 더 멀리 있겠죠. 이렇게 티가 나게 해주시고 요 놈부터 구하고 문제 풀라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 점수차 몇 점 나? 0.6. 땡큐. 0.4분의 0.6. Z가 구할게요. 2분의 3, 1.5에 1.5. Z가 1.5. 1.5짜리 확률 일단 구하고요. 1번 확률 구하시고 여기가 얼마냐면 1.5일 때가 0.433. 볼 줄 알겠죠? 433이 나왔고요. 점수차 1 납니다. 1 나누기 0.4잖아. 그지? 10 곱하면 4분의 10이잖아. 2분의 5, 2.5입니다. 2.5. 여기는 Z값 2.5야. 2.5에 넓이 얼마인데? 나와있잖아. 0.4938. 그지? 둘을 더한 게 이 넓이야. 0.4938 더하기 0.433을 먼저 할게요. 둘 더하면 0, 1 올라가고요. 7, 2, 1 올라가고요. 9, 0.927.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 집단에서 한 개를 뽑아서 지름의 길이가 개가 될 확률을 구한 거야. 선생님 갑자기 확률 왜 구합니까? 정규 분포 문제니까. 이거면 이유가 충분합니다. 알겠죠? 꼭 머리 박아두세요. 정규 분포 무조건 확률이야. 그때 질문 보시죠. 야, 1000개 중에서 얘가 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래요. 그지? 야, 1000개 중에서 이만큼의 확률이 그 놈이 되는 개수잖아. 그쵸? 1000개 중에서 이 확률 되는 게 몇 개야 그 말이잖아. 곱하라는 얘기지. 927개가 있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상황을 잘 이해하면 선생님 문제를 잘 읽었더니 결국 얘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라고 인지한 다음 푸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풀이는요.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요? 지름의 길이가 5.4 이상 7 이하인 하고 지가 막 확률을 구하고 있어. 아, 베스트야. 정규분포는 무조건 확률입니다. 범위가 나오면 족족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범위들 많이 던지겠죠. 확률을 멘트 쓰지 않겠죠. 확률을 다 구해놓으세요. 그런 다음 문제를 읽으세요. 보일 거야. 뭘 요구하는지 알겠죠? 확률 문제입니다. 그것만 딱 박아주시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드릴게요. 과제. 숙제는요. 복습부터 열심히 하시고 숙제 가져오세요. 숙제에서 오세요. 숙제는 페이지 좀 끊어줘야 되겠다. 잠깐만요. 28페이지 한 페이지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는 풀지 마시고요. 쌤이 알아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얘기해 주니까 이 숙제 미흡한 친구들 좀 해라. 알겠습니까? 아마 이 고3 학통 진행하는 쌤들 중에서 나만큼 과제를 적게 준 쌤이 없을 거라 자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만큼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은 혼나야 돼. 알겠죠? 어쨌든 숙제는 들어보겠습니다. 203번까지 목요일까지입니다. 싹 다 콜스만 정확히 풀어와. 복습 정확히 하시고 그렇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유가 되는 친구는 짝수까지 하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요. 여유 없어? 그냥 복습 안 풀고 따라와. 알겠죠? 충분하니까.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습은 2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